최근에 시장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여름까지 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차별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는데 올 여름까지 해서 최상급지들 위주로 다 신고가를 쓰면서 쭉쭉 올라갔고, 그에 반해서 지방이나 서울 변두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회복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시장 겪으면서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줄고 했지만 최상급지 위주로는 계속해서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한남 성수 마찬가지고요. 반포 압구정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요 입지에 정비 사업 진행되는데 여의도, 목동 이런데 전부 다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서울 변두리 지역, 특히 노도강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지역들은 지금 정말 회복도 못한 상황이에요. 요거를 보시면 이거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기사 나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100% 초과했다는 거는 신고가를 썼다는 겁니다. 보시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성동구가 신고가를 돌파했고, 지금 12월인데 3개월이 지났는데 신고가를 돌파한 구는 이제 동작구, 용산구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노도강, 금관구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서울 시내에서도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는 사실 회복도 못한 상태에서 뭐 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고,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양극화를 어떤 그 상승 효과를 고스란히 받으시려면 주요 입지, 최상급지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른쪽 자료 보시면 강남을 때렸는데 노도강이 쓰러져 매수문이 뚝 끊긴 부동산 가보니, 상급지 특징이 이제 상승장에는 먼저 치고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 방어력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승장과 하락장을 계속 반복하는데 상승장 때는 먼저 치고 나가고 하락장 때는 덜 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벌어지는 현상이 나오게 됐죠. 이거는 이제 송파구, 서초구, 도봉구, 그리고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요 위에 세 개가 그 강남 상구입니다. 그 밑에는 노원구, 도봉구. 아파트 평당 평균 가격이에요. 2014년부터 데이터를 쭉 추적해 오면 중간에 이제 부침이 많이 있었겠죠. 하락장도 있고 상승장도 있고,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건 앞으로 더 계속 심화되겠죠. 아파트값 격차가 16배나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예를 제시해 드린 거지만, 지금 원밸리 아시죠? 네, 원밸리가 지금 한강뷰 나오는 세대들이 다 60억 국평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한강뷰 안 나오는 거는 50억 정도 되고, 원밸리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쌍문동 현대 1차가 3억 7천만 원. 지금 가격은 더 벌어졌습니다. 이 기사 이게 지금 9월달 기사인데 더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서울 자치구별 평균 실거래 가격. 서초, 강남, 용산, 송파. 그러니까 탑4죠. 우리나라 자치구 중에 가장 비싼 데가 어딜까요? 강남이죠. 예. 압구정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두 번째가 어딜까요? 서초. 예. 세 번째는 어딜까요? 원래는 이제 송파가 압도적으로 3등이었는데 용산이 굉장히 많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사이에 용산이랑 송파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미 송파는 거의 완성형 입지잖아요. 예, 뭐 대부분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고, 그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용산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산이 송파구는 가볍게 제끼고 미래로 가면 갈수록 서초구랑 거의 한 2등을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의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넘어가자. 다 필요 없고 한남 성수를 좀 많이 해달라 해가지고 빠르게 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극화의 원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핵심적으로
이게 정말 찐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똘똘한 한 채. 이 지난 정부에서 나온 이제 단어죠. 예. 하도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하다 보니까 주택들을 하나둘 다 정리를 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시려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 지금 이번 정권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예. 다주택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은 풀어주긴 했지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대중화. 우리 유튜브 같은 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다 알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단지가 어디고 여기 가면 돈을 벌 수 있고 누구나 다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입지에 주요 선호하는 단지들만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예. 유튜브 어떤 것들 보시나요? 닥터부자. 예. 그분도 굉장히 월부, 예, 맞아요. 월부 거의 뭐 대기업이죠. 예. 빠시용 뭐 이런 분들 계시고, 예. 다들 즐겨 보시죠. 어디가 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송희고 작가님, 저도 많이 봅니다. 네, 좀 핵심만 딱딱 가격적으로 분석해 주시는 분. 저는 근데 하락론자들도 있잖아요. 그 뭐 대표적으로 라이트하우스 아세요? 라이트하우스로 있고, 그리고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 그리고 한문도 교수님, 이런 분들 이제 하락론자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락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좀 많이 챙겨 봅니다. 보통 이제 정리되는 게 이제 인구 절벽 현상, 점점 집을 구매하실 분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가계대출 증가 이런 것들.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반박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들을 찾고 있는데 하락론자 것도 많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신축 대단지, 우리 이제 아파트 4세대 아파트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 제일 선호하잖아요. 신축에 커뮤니티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지상은 이제 주차장 없이 주차장 다 지하로 들어가고 커뮤니티 시설 들어오고, 뭐 조식 서비스 나오고 이런 것도 이제 다 4세대 아파트인데 대부분 다 4세대 아파트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대단지에 그런 쪽들로만 또 이제 유입이 되죠. 그래서 정비 사업 통해서 신축이 될 단지들, 그리고 이미 대단지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나 헬리오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 단지고 대장 단지이기 때문에 어떤 시세를 주도하는 그런 단지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주택의 신분화, 요건 조금 안타까운 건데, 우리가 어디 살고 뭐 어떤 주거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 보여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너 어디 살아 했는데 나 압구정 살아, 뭔가 좀 달라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고 막 이제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뭐 너 어디 살아 했을 때 뭐 백사마을 아세요? 백사마을 살아 이러면은 그렇구나. 뭐 약간 조금 그러면 안 되지만 뭔가 좀 이렇게 좀 무시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양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부각받는 지역들이 있죠. 학군이 아주 괜찮은 곳, 직주 근접이 괜찮은 곳, 그리고 부자들이 선호하는 곳. 학군이 좋은 데는 또 어디 있을까요? 대치동, 목동, 중계동. 최근에는 이제 그 마포 대흥역 쪽 아세요? 그쪽이 지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저도 지인이 그 중계동에 학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옮겼어요. 거기가 좀 많이 쇠퇴해가지고 대흥동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인구 절벽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생 수도 점점 줄어들고 학교도 이제 점점 양극화돼요. 통폐합되기도 하고 사라지는 학교들도 많고, 그에 반해서 괜찮은 학교들은 계속 그 학생 수가 늘어나는. 그래서 학군 대치동이나 목동, 뭐 마포, 중계, 반포 이런 데는 계속해서 이제 몰리게 되죠. 그리고 직주 근접 같은 경우에는 큰 업무 타운을 끼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수혜를 받겠죠. 그 뭐 예를 들면은 강남에 가면 역삼동이나 삼성동이나 그 강남역 주변으로도 아파트가 또 많이 있거든요. 거긴 정말 직주에 최적화된 이제 뭐 그런 지역이고, 또 종로, 광화문 지구로, 광화문 주변으로 해서 사실 종로가 그 업무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가 다 상업 지역이에요. 상업 지역에는 아파트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주상복합이 들어가거나 오피스텔이 들어가고 굉장히 이제 주거시설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로구 주변으로 있는 뭐 경희궁 자이라든지 뭐 부가현 뉴타운이라든지 뭐 마포도 마찬가지죠. 동마포,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있는데 그쪽이 이제 직주 근접에 최적화되어 있는 단지다.
그런 쪽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직주 근접도 큰 업무타운들을 보셔야 되는데 업무타운 중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이런 데 있잖아요. 물론 여기 직장 수도 많고 좋긴 합니다만은 강남이나 뭐 여의도나 종로에 비해서 어떤 그 소득 수준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업무타운이라고 해서 다 같은 업무타운은 아니고 업무타운 내에 있는 주요 어떤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특히 눈여겨봐야 할 지역이 이제 부자들이 선호하는 단지거든요. 부자들은 사실 이제 어떤 직주 근접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 정말 프라이빗하고 어떤 녹지가 풍부하고 인프라가 되어 있는 그런 데를 좀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데, 뭐 압구정 반포가 그런 격이죠. 우리가 강남이 이제 업무지구가 있으면 업무지구 쪽에도 아파트가 있지만 그 아파트들은 사실 다른 강남 지역들에 비해서 좀 가격이 떨어져요. 예, 그거는 이제 직주 근접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그런 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를 선호하냐? 업무지구가 조금 떨어져 있고 주변에 녹지가 풍부하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대치동이나 뭐 개포나 압구정이나 반포 이런 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만, 지금 나타나 있는 그 시장 현상만 보더라도 업무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한 발짝 좀 떨어져서 풍부한 녹지를 갖춰 있고 인프라가 되어 있는 그런 데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부자들은 어디를 선호하냐? 저는 여기 서울시 지도잖아요. 여기 노란 동그라미 친 곳을 저는 최상급지라고 생각하는 지역들입니다. 물론 이제 대치동, 뭐 목동 여러 가지가 뭐 방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정말 부자들은 그런 데보다는 한강을 접해 있고 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들을 또 선호하시죠. 프라이빗하고 이런데.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압구정, 반포, 여의도, 이촌동, 한남뉴타운, 성수 전략정비지구, 그리고 잠실의 이제 한강변. 예. 여기를 최고의 입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는 부자들이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에도 부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방에서도 돈을 들고 이쪽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순수하게 투자 목적을 100%는 아니지만 내 어떤 큰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쪽으로 돈을 싸들고 오시는 거예요. 에셋 파킹 개념이 강합니다. 계속해서 몰리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고 당연히 수익은 나게 되는 구조죠.